금리가 말이죠. 10년물 금리가 1.97%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종가는 2%를 다시 넘어섰는데요. 10년물 금리가 2%를 넘은 것은 2016년 이후 또 처음이에요. 예. 2016년 이후. 요 2016년 이후 처음이죠. 요 이후.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뭐가 궁금해요? 예.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금리가 이렇게 하면, 주시장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에 대한 둔화를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썩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궁금한데 이건 유가추이가 되겠고요. 유가 올라간 거 무슨 되겠고요. 금도 보시면 금은 오늘 보면 어제도 제가 카페도 올려드렸는데 5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값은 지금 1380달러 그래갖고 지금 뭐 선물 가격 이런 거 보면 1390, 1400달러에 바짝 나가서는데 이건 오늘 하루짜리의 흐름이 되겠고요. 오늘 하루의 흐름이 되고 최근 한 일주일? 5일짜리의 그림이 되겠고요. 이거는 장기 그림이죠. 장기 그림은 지금 1387까지 1390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값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은 진짜 투자하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금은 투기적으로 봐서는 전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은 진짜 계속 말씀드렸죠. 금 스스로가 무슨 돈을 번다거나 그런 그림이 아니란 말이죠. 금 스스로가 돈을 버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은 쓰셨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금을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금을 투자 안 한다니. 왜냐하면 금은 스스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가드가 필요합니다. 가드. 그러니까 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야 되고요. 금은 또 도둑 맞을까봐 때문에 금고로 사게 되기 때문에 금고가 필요하고 대여금고 있으면 대여금고도 필요하죠. 근데 과거에 요즘은 아니지만 은을 투자한 적이 있어요. 은을 꽤 많이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은은 예를 들어 은수저에도 들어가지만 은은 공업용품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업용 이렇게 기계 만들 때 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과 은 그런 것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금을 2배짜리, 3배짜리 선물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 모르겠고요. 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선물 있죠. 그 골드 바로 직접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팔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금을 현물로 살 이유,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전 보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 일부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을 현물로 갖고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아주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중앙은행 등의 시스템이 붕괴돼서 금을 갖고 왔는데 내 돈을 못 찾는다 그래서 금을 현물로 갖고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제 주위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금을 현물로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걸 뭐라고 탓할 수가 없는데 아시겠지만 그걸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홈쇼핑에서 사건, 금은방에서 사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을 되팔 때 보면 부가세를 어디서 할 수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ETF나 저는 금 통장을 선호하는데 모르겠어요.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뭐가 정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금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을 갖고 가자라는 생각을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오늘도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GDX를 저는 선호하는데, GDX를 선호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 같은 경우에도 GDX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은 투자 방법이 정말 많은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TF도 있고 통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주마다 다르고 캐나다도 주마다 다른다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 게시문에도 들었는데 캐나다는 은이나 금을 살 때 여기 보면 세일즈 텍스를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금 시내에도 거래소들이 있어갖고 금을 현물로 사고 은 같은 것도 현물로 많이 갖고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내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각자 다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금리 인하 시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던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마켓워치에서 했는데, 이런 거 제가 보면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요 링크를 그냥 찍고 들어가세요. 다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블로그, 이학년의 더머니. 오늘 제가 얼굴이 안 나오네 보니까 얼굴이 사라졌어요. 예. 제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지금 시스템이 안 먹는 거예요. 얼굴 없어도 상관없죠, 뭐죠, 그죠? 예. 이건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여기 찍고 네이버 카페 찍고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유튜브 상세 보기에 들어가면 네이버 카페 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면 요거에 원문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찍으시면 됩니다. 예, 이 방법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건 섹터인데요. 섹터. 오늘같이 2.0% 이하로 기준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 샀다가 기존금리가 더 내려가고 1.5%가 내려갔을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저는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일반적 교과서로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상승 요인을 치잖아요, 사람들이. 어찌됐건요. 어찌됐건 잘 들어서 2.0% 내려갔을 때 샀다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샀다는 거예요, 과거에. 네, 그리고 1.5%가 내렸을 때 팔았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1999년 이후에 20년 동안 28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그랬을 경우에 S&P 500은 그 기간 동안에 1.2%가 수익이 났고요. 여기 밑에는 오른쪽은 확률입니다. 확률. 80% 확률로 80%는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80%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고요. 보시면 위에부터는 커뮤니케이션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작년 생겼지만 어찌됐건 역으로 계산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2.1% 올라갔고요. 에너지가 1.6%, 소재가 1.6%, 그리고 임의 소비자가 1.5% 올라갔다는 겁니다. S&P 500은 전체적으로 1.5%.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보면 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부분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XLC는 커뮤니케이션 섹터 ETF입니다. 이거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이 다 들어있죠.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 게임 회사 다 들어있는 거를 $49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한 번에 살 수 있어요. SPDR에서 운영하는 ETF입니다. 한 번에 사면 $49인데 오늘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종목이죠, 종목. 그럼 그런 같은 조건으로 어떤 종목이 과거에 올랐냐는 건데, 여기 보시면 또 한번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게 나오죠. 디즈니 있죠, 디즈니가 2.4%나 올랐어요. 이게 저한테 왜 올랐냐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몰라. 이거는 수학적으로 과거에 28번의 평균 시점의 주가의 상승률입니다. 다우는 1.4%가 올라갔는데, 그 기간에 디즈니 2.4%, 확률은 80%로, 그러니까 10번 해주면 8번은 이런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버라이즌은 통신사죠. 2% 올라갔고, 홈디포도 2.0% 올라갔고요. 흥미로운 것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1.9%가 올라갔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10번 중에 6번만 플러스 났어. 그러니까 확률이 좀 떨어져.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만 보면 과거를 그대로 쫓아간다면 확률상 보면 디즈니나 버라이즌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거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어찌되었고 올해 갭상승한 이후에 계속 살아있잖아요. 제가 보니 웬만하면 이 갭을 메꾸러까지 내려가긴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시장이 박살나면 다 메꾸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림입니다. 지금요. 이거는 차트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만 보세요. 차트 분석 좋아하시는 분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차트 분석에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저는 별로 선호도가 없는데, 혹시 차트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다양한 차트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흥미로운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이런 걸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생경한데, 뭐냐면 이 그림은 뭐냐면 S&P 500 있잖아요. S&P 500 기준을 보면
사상체효과가 났던 어떤 특정 기간에 사상체효과를 났던 횟수를 기록해갖고 그거를 뭐 지표로 만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요. 52주 동안에 사상체효과가 몇 번이나 났었나 뭐 그런 거 갖고 했다는 그림인데요. 이건 자세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을 봤을 때 해석을 보면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이건 어떻게 의미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제가 대표적인 거라서 얘기해놨는데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차트를 보는 분들은 주가의 추가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약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이거는 반대로 약간 주시장이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마켓워치의 칼럼니스트가 쓴 건데 재밌잖아요. 이 사람 대학생 애들이 그냥 술 취해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드렁큰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다우지수가 29,000도 갈 수도 있고 32,000도 갈 수 있는데 결론은 지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지금 딱 저항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저항. 근데 RSI 지표를 보면 지금 막 매수 신호가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아주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그림을 보면 이것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한다. 다만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흥분해서 안 된다는 사람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만 갖고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요인은 지금 금리를 지금 0.25% 50%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무역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는 지금 시장에서의 그 실적의 전망의 하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막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을 하향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음 주가 됐건 언제가 됐건 간에 무역 전쟁이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하면 기대감은 지난주에 있었던 JP모건의 퀀트 헤드의 얘기 기억나세요? 혹시 그걸 안 보신 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JP모건 헤드는 지금의 만에 하나 지금 리세션이 오면 그 리세션은 뭐라고 불릴 것이다? 트럼프 리세션으로 불릴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리세션이 오면 전적으로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만 갖고 올라가는 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약간 걱정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얘기를 지금 캐싱 같은 사람도 아트 캐싱도 지금 그런 것들을 리세션의 우려감이 여전히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게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좋게만 얘기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프리 군드라우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제가 진짜 조심해서 얘기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선호도가 1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만 얘기하면 그런 쪽 얘기하면 어떤 분이 제가 뭐 트럼프를 어떤 데 비판한다 어쩐다 얘기하고 정치적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군드라우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고 뭐 어떤 언론에서 어떤 얘기 했다는 건데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조심스러워요. 그런 거 욕먹기도 싫고 저는 군드라우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금의 리세션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상관없이 리세션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마켓워치의 주요 기사로 나온 겁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제일 많이 읽은 기사 중에 하나예요. 군드라우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또 마켓워치의 사설로 나온 겁니다. 사설. 어피니언이니까 사설이라고 할까요? 뭐 칼럼으로 쓴 건데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셨죠? 이거는 뭐 제어의 의견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저한테 비판하시면 저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전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걸 비판하려고 그러면 군드라한테 이메일 쓰셔야 돼요. 군드라한테 네가 뭘 안냐고 그렇게 비판하냐고. 그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이거는, 약간, 공지사항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여기 다 웬만한 분은 보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지난 6월 9일 날 했던 저희 10,000명 돌파 기념 행사에서 장우석 본부장이 했던 강의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디오가 별로 안 좋고 비디오가 안 좋지만 이어폰 끄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는데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0분 보고 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없었다, 시간 낭비였다고 얘기하면, 낭비였다, 정말 X 같았다, 정말 시간 낭비였다 그러면 나중에 저를 만나갖고 저한테 직접 항의하시면 제가 그냥 커피값 쏠게요. 커피값 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영어를 하나도 못한다, 영어는 진짜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보시기가 약간 깝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부 다 100% 영어 자료니까요. 다만 이거는 미국 현지 증권사의 분석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6월 23일 요번 주까지만 공개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삭제할 겁니다. 아셨죠? 이거가 과거에는 저희가 이걸 유료로 했던 거예요. 유료 자료로 했던 건데 이건 특별히 올려드린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조건 삭제할 겁니다. 6월 23일 이후에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미주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요. 미주알은 연간 55,000원이고 거기다가 25분 만에 끝나는 미국 기업 분석 49,000원. 근데 이게 보면 합이 10만이 넘잖아요. 10만 4천원쯤 되나? 그거를 이번 달까지 한정으로 34,000원. 물론 다음 달에도 이 정도는 3만, 다음 달에는 이게 뭐 앞에 짜는 숫자는 무조건 바뀔 겁니다. 지금요. 예. 근데 저희는 이게 정말 한 1,000명, 1,500, 1,200, 300명 돼야지 저희는 지금 이 투자비를 뽑거든요. 여기 비용을. 근데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미주알 이런 거 관심 없더라도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시면 무조건 남을 것 같아요. 요거. 예, 그래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죠. 예, 그래서 이건 미국 주식 매도가 알려주는 미주알. 요거 직접 여기에 찍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린 이메일 주소.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메일 주소가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매일 나와요. 비밀번호를 달라고. 비밀번호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회원님들의 이메일 주소, 스스로가 등록했던 이메일 주소인데 다만 비밀번호가 바로 워킹이 안 돼, 액티베이션이 안 되고 한 10시간 정도 돼야지 액티베이트 돼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25분 만에 끝내는 미국 기업 분석법, 요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최소한 이것만 하면 미국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매출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떻게 지역별로 팔리는지 다 됩니다. 다 돼.